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폭행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5월 단체와 정치권은 가해자를 밝혀내는데 군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찬반 논쟁. 오늘은 지하철 2호선이 미래 교통체계로 적합한지 양쪽의 주장을 비교합니다. 자동차와 가전 등 광주를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긴급 처방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며 사무실 등을 지원받아온 중국 조이롱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차량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사과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진상규명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달 31일 17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보고가 있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장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해자를 찾는데 국방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가해자 또는 소속 부대를 조사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취재진에게 대신 전한 입장에서 늦었지만 사과를 받아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라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라도 그렇게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사과하는 것 좀 다행이다. 그러나 그 아픔은 38년 동안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국방부의 사과를 환영하면서도 가해자를 찾아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 지휘부가 이거 적극적 책임을 지휘부에 대해서 적극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에 투입된 병사들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고 성폭력 가해 부대를 비롯해 추가적인 진실을 찾는 일에 군도 용기 있게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과는 지난 2월 헬기 사격에 대한 송영무 장관의 사과에 이은 5.18과 관련한 두 번째 사과입니다. 계엄군들이 저지른 성폭력을 공식 사과한 국방부의 이번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찾아내고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토론을 앞두고 찬반 양측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 교통체계로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찬성 쪽은 김인정 기자, 반대쪽은 김철원 기자가 대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안 만들어도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비용이 훨씬 싼 BRT라는 최적의 대안이 있습니다. 2호선 짓는 비용의 6.3%만 들이면 이 BRT 가능합니다. BRT는 간선 급행버스를 말합니다. 서울처럼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 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중앙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세종과 대전, 제주와 경기 등 많은 도시에서 이 미래형 교통체계로 BRT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도시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거겠죠. 광주에서는 BRT가 도시철도 2호선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10년에 10차로가 넘는 수안지구에 BRT를 도입했을 때도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늘어서 2년 만에 폐지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또 2호선 구간에는 남광주 고가나 백운광장, 전남대 주변 등 BRT 자체가 불가능한 특수 구간도 있습니다. 정시에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지하철을 두고 왜 버스를 도입하자는 겁니까? 아까 BRT가 돈이 별로 안 든다고 하셨는데 1조 3천억 원이 듭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요. 오히려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3천억 원이 증가합니다. 만드는데도 또 10년이 더 걸립니다.
계산한 비용 1조 3천억 원 중엔 도로 확장 공사비 8,500억 원이 지금 섞여 있는 거죠. 도로 확장 없이 BRT를 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주장은 하지 마시죠.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다니려면 세종시 정도로는 사업비를 투입해야 도로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신호 체계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데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RT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차선을 3, 4차로 정도 버스에게 양보해서 버스가 빨리 다니도록 길을 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빨라지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용차 교통량은 줄고 통행 속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통행 속도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2호선 구간에 BRT를 만들게 되면 세종시 같은 계획도시가 아닌 광주에서는 버스, 택시 그리고 승용차 흐름이 꼬여서 차량 흐름이 최악으로 마비됩니다. 게다가 BRT로 인해 교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에 제약을 받게 되고 교통 흐름이 오히려 답답해질 겁니다. 지하철을 지으면 공사 때문에 최장 10년 동안 교통 흐름이 답답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만 잠깐만 교통 혼잡이 있는 게 BRT를 만들어 두고두고 혼잡해지는 것보단 낫겠죠. 도시철도 2호선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무인 시스템이라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데 종합관제실에서 항상 보고 있으니 화재나 비상 상황에서도 비상정지 그리고 대피 안내가 바로바로 됩니다. 바로 그 불이 났을 때가 지하철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비상정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출발한 지하철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다음 역까지는 가야 하니 이 또한 위험하고요. 또 사람이 없는 역사다 보니까 노인이나 임산부 같은 약자들이 제대로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은 전체 공정의 20%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이걸 안 한다면 이미 확보한 국비 1조 2천억 원은 날리는 거고 이미 들어간 비용 465억 원을 공중에 날리고 또 이미 쓴 국비 172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국비가 지원된 사업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중앙정부가 광주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겁니다. 광주가 국비 사업을 추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미래 세대 그리고 복지를 생각한다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해야 합니다. 포기했을 때 비용을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호선 건설을 중단할 경우 치러야 할 매몰 비용은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입니다. 지하철 우리도 있으면 좋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투자 대비 효율이 낮습니다. 광주 살림에 부담이 될 애물단지를 떠안아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빚과 짐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네, 두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찬반 양측의 주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이 타결과 무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원탁회의 당시 노동계와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원칙을 없애고 현대차 입장만 수용하라고 요구한다며 노동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오늘 밤 투자유치 추진단 회의에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함께 투자유치 추진단을 꾸려서 현대차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계가 협상에서 빠지면 현대차 투자 유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광주를 대표하는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산과 수출 물량이 크게 줄면서 중소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처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량이 15% 가까이 떨어지고 수출 물량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기아차의 생산과 수출 부진은 곧바로 중소제조업체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소음기를 생산해서 기아차에 전량 납품하는 이 업체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영업이익마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감소되고 인건비는 오르고 부재료비는 상승되고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삼성전자 백색 가전 생산 라인이 상당 부분 해외로 옮겨간 이후 일부 협력업체들은 업종 다각화를 시도했습니다. 생산 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금융권 신규 대출이 가로막히기 일쑤고 기존 대출도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기다려준다는 게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상한으로 1년 지났으니까 10% 상한해야 된다, 20% 상한해야 된다. 광주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소업체들은 자금 지원이라도 든든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중간 매개가 돼가지고 금융하고 풀을 만들어서 싼 자금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신용보증기금과 광주은행, 광주시는 상호 협력을 통해서 1%대의 저금리 자금을 제조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리 자금으로 좀 이렇게 금융을 좀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되고 사실상 뭐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제조업체들이 벼랑 끝 위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광주 경제 자체가 심하게 요동칠 거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와 2,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사무실 등을 무상 지원받아온 중국 조이롱 자동차가 다른 지역에서 차량 생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조이롱이 광주시와 보조금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은 끝에 최근 대구의 한 코스닥 상장사와 전기차 위탁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생산에 나서는 쪽으로 사실상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협약이 사실인지 확인에 나섰고 광주시 의회는 광주시가 투자 협약만 믿고 안이한 행정을 해왔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새로 지어진 광주 지역의 교육시설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홍일 광주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증축된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실에서 벽체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광주학생교육원 천장과 은빛초등학교 소방 물탱크에서는 물이 샜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 내 준공된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한 곳은 2016년 8곳, 지난해 5곳, 올해 2곳 등 모두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농협이 탈락한 데 반발해 농민단체가 나락 야적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광산구청 앞에 800kg들이 나락 포대 80개를 쌓고 구 금고 선정 철회와 특별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구 금고 심의위원 위촉과 금고 선정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야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 상공인들이 호남 고속철도 최단 노선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목포, 순천, 전주 등 호남 지역의 9개 상공회의소는 공동성명을 통해 평택에서 오송간 선로의 포화 상태를 개선하고자 곡선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천안, 세종, 공주, 익산을 잇는 호남 고속철 최단 노선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상공인들은 세종역이 포함된 호남 고속철 단거리 노선이 신설돼야 호남권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화순군 동면 서성리의 한 산길 도로에서 66살 조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3m 아래 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2살 박모 씨 등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